위주의 식사를 하게 되면 장내 미생물이 아주 행복하게 잘 자랍니다. 장내 미생물이 좋아하는 음식은 바로 식물성 식이섬유입니다. 프락토올리고당, 갈락토올리고당 같은 이 당류 음식입니다. 미국의 장내 미생물을 연구하는 마이크로바이옴 혁신센터의 롬 나이트는 일주일에 약 30가지 정도의 식물을 먹으라고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30가지의 이 식물은 과일에도 들어있고 채소에도 들어있고 견과류나 콩류, 통곡식에 들어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많이 주식으로 먹는 밥이나 빵이나 고기, 우유, 유제품에는 이런 식이섬유가 들어있기가 어렵겠죠. 따라서 식물 위주의 식사를 하게 되면 장내 미생물이 아주 행복하게 잘 자랍니다. 암이나 심혈관 질환, 고혈압, 당뇨 같은 이런 만성 질환에서는 식이섬유의 섭취가 중요하다는 것은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특히 암에 있어서도 이 식이섬유 섭취가 대장암, 유방암, 식도암을 줄여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도 약 6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식사 습관과 암의 발병률을 조사했을 때 식이섬유의 섭취가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양소 중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3대 영양소에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이 추가되면서 5대 영양소가 됐는데요. 미국에서 수많은 암 환자들 또 만성 질환을 경험하면서 6번째 영양소로 식이섬유를 결정을 했습니다. 장내 미생물은 식이섬유를 먹고 증식을 하면서 단쇄지방산이라는 성분도 만들어냅니다. 단쇄지방산은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되기도 하지만 대장, 점막, 상피세포의 건강을 유지하는 성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내 미생물이 좋아하는 먹이를 하루에 반드시 챙겨서 먹어야 됩니다. 우리는 내 입에 좋아하는 음식만 먹다 보니까 장내 미생물까지 배려를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밥이나 빵이나 고기, 우유, 유제품 이것들이 아무래도 단백질과 열량을 공급해 주다 보니까 먼저 이것들을 챙기는데요. 저는 먼저 좀 장내 미생물의 먹이를 챙겨주세요라고 늘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장내 미생물이 알아서 더 많은 영양소를 만들어내고 우리 건강을 잘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세계보건기구도 정한 하루에 500g 정도의 과일과 채소 섭취를 꼭 하신다라면 장내 미생물의 먹이를 충분히 먹을 수 있게 됩니다. 하루에 어떻게든 500g의 과일, 채소 섭취를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항생제 사용을 줄이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대체 식품을 꼭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항생제는 장내 미생물을 싹 초토화시키는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생제를 안 쓰거나 또는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했을 때는 반드시 이후에 장내 건강을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장내 미생물 중에 아주 꼭 필요한 유익균들이 없으면 우리 몸은 소화, 면역 모든 기능이 떨어지니까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활용해서라도 약 2주에서 한 달 정도는 내 몸에 필요한 균을 반드시 잘 늘려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 뿐만이 아니고 이 미생물들의 먹이가 되는 과일과 채소도 같이 꼭 드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건강검진 때가 되면 대장 내시경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장이 한번 싹 청소가 되기 때문에 건강한 미생물을 잘 만드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음식 안에도 미생물이 있습니다. 양배추 안에도, 사과에도, 양파에도 각각의 음식들이 가지고 있는 미생물이 있으나 좀 더 빠르게 장내 환경을 구성해 주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대처하는 것도 상당히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루 일정량의 식이섬유를 섭취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 식사는 과일 500g을 드시고 하루 중 식사에는 채소류, 해조류, 버섯류 섭취를 하루 100g 이상은 꼭 드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장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장내 미생물의 먹이를 꼭 먹어야 되거든요. 그게 쉽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매일 아침 과일 식사하는 방법. 식사 중에 꼭 채소류, 해조류, 버섯류를 같이 먹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일과 채소, 해조류, 버섯류에는 중요한 식이섬유가 있는데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가 콜레스테롤과 당의 수치를 떨어뜨리고 장에서 대변 고형물을 만들 때에도 잘 만들어지게 도와줍니다. 장 건강을
잘 유지하는 습관으로는 식사 중에 채소류, 해조류, 버섯류를 꼭 챙겨 드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장 건강을 대처하는 대처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독소 음식을 먹었을 때 반드시 해독하라입니다. 네, 독소 음식은 뭔가요? 라고 한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가공식품, 밖에서 사 먹는 튀긴 음식, 그날따라 왠지 뭔가 첨가물이 많이 들어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식사들입니다. 네, 가공식품과 외식을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오늘은 내가 좀 독소가 들어왔겠구나 라고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인지해야 대처하는 해독제를 먹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해독제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채소즙을 먹는 방법입니다. 외부 음식은 상당히 나트륨 함량이 높기 때문에 부종을 일으키기가 쉽습니다. 빠르게 제거하기 위해서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채소즙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숯가루를 먹는 습관입니다. 숯가루에는 해독 효과가 있습니다. 탄숯에는 많은 탄소 입자가 생기면서 몸에 불필요한 독소들을 흡착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에는 차콜 캡슐이라는 것들도 많이 있고, 어떤 음식을 잘못 먹었을 때, 소화불량이나 나쁜 음식을 먹었을 때 반드시 비상약으로 이 차콜 캡슐을 활용합니다. 네, 세 번째로는 차콜 캡슐과 비슷한 이제 검게 태운 숭늉을 마시면 됩니다. 태웠다고 하면 발암물질이 생기지 않나라고 걱정을 하시는데요. 고기, 단백질을 태운 것과 나무와 곡식을 태운 것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발암물질이 있다라면 절대 먹으면 안 되겠죠. 곡식을 태운 것도 역시 탄소 입자가 많이 발생을 하면서 몸에 있는 독소들을 빠르게 흡착시켜 줍니다. 그래서 숯가루 해독이나 검게 태운 숭늉물을 마신 분들은 속이 빨리 편안해진다, 붓기가 빠진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식을 했을 경우, 독소 음식을 드셨을 경우에는 그냥 어쩔 수 없어 라고 절대 방치하지 마시고, 네 번째 장 건강을 지키는 습관으로는 3일 이상 변비는 반드시 해결한다입니다. 네, 5일, 일주일, 심지어 열흘이 넘어도 난 괜찮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네, 반드시 하루에 한 번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3일 이상 됐을 때는 이렇게 해보시면 상당히 빠르게 해결이 됩니다. 3일 동안 과일만 드셔보시면 좋습니다. 3일 내내 과일만 먹으면 과일의 수분, 식이섬유, 또 여러 영양소들이 엄청난 해독을 하면서 또 영양도 같이 공급해 줍니다. 우리가 밥은 3일 이상이죠. 밥은 하루도 빠짐없이 거의 드시잖아요. 그런데 과일이라는 것은 사실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잘 챙겨 먹지 않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과일의 식이섬유가 현미나 어떤 콩에 들어있는 거친 불용성 식이섬유와 다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만성 변비가 있었던 분들이라면 과일 식사를 꼭 3일 정도 해보시면 굉장히 빠른 호전이 있습니다. 이제 쾌변을 보시게 될 텐데 그 이후에는 하루에 한 끼 아침 식사 정도는 과일 식사를 꼭 하시고, 그래도 좀 불편함이 있는 분들은 점심 저녁 식사 전에도 한 작은 접시의 과일을 조금 더 드시면 상당히 많은 장 건강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장 건강을 위한 말씀을 오늘 해드렸는데요.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만큼 내 몸의 장이 이것을 흡수하고 또 배설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장 건강은 우리의 행복 지수, 그리고 뇌 건강까지 직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하루 꼭 필요한 식물성 음식 섭취, 식이섬유, 또 과일 섭취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튼튼한 장 건강을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